안녕하세요. EBS G텔프 특강 청해 무료 특강을 맡은 KT박이라고 합니다. 저희 벌써 세 번째 마지막 강의죠.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는 좀 더 G텔프라는 시험에 맞춘 특징이라든지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지금 마지막 강의에서는 좀 더 제너럴한 내용, 많은 청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G텔프가 아니더라도 나는 청해력 자체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하실 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청취 훈련법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이그하게 나 안 들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안 들리고 얼만큼 안 들리고 왜 안 들리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쉽게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순차적으로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는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잘 안 들려서 보통 그러시잖아요. 잘 안 들리면 일단 스크립트를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이었지? 그래서 찾아보는데 나는 얘를 리딩으로 봤을 때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크립트를 봤을 때는 그래,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들리는 게 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혹은 90% 정도는 다 이해가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게 음원으로 들었을 때는 한 50% 혹은 70% 이상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2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저는 당연히 봤을 때도 이해되고요. 들었을 때도 한 20% 빼고 나머지 다 들립니다. 근데 특정 부분,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됐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이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적이라는 게 기준 5문장에서 10문장당 1문장 정도가 안 들려요 하시는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첫 번째, 그냥 나는 스크립트를 봐도 모른다. 두 번째, 스크립트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안 들린다. 세 번째, 전체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들린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 중 본인이 어떤 단계에 해당하시는지 알고 계시겠죠? 사실 이 부분에서 나는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는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다부터 해결 방법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중에서 저는 2, 3번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2번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전 1, 2번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1번이 더 먼저 해결하셔야 될 문제, 그리고 2번,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다. 독해력 향상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스크립트를 확인했을 때 내가 이 문장에서 아예 리딩이 안 된다 라는 얘기일 텐데 한번 예시 문장 듣고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 behalf of all the event organizers,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18th Annual Riverside Consumers Fair. 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럼 스크립트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봤는데 나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이 독해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청취 문제라기보다 독해력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문장 다 들리는데 이 문장 안 들려서 스크립트 확인했더니 그 문장 독해가 안 돼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먼저 스크립트가 해결 안 되면 절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세 가지 걸 해결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문법, 세 번째 직독직해인데 당연히 단어 뜻 알고 계셔야 얘를 읽었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당연히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On behalf of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그 다음 또 모르시는 단어 뭐 있을까요? Organizers 얘는 구성자
구성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조직이라고 합시다. 조직원, 조직자, 조직하는 사람. 그리고 또 모르는 단어 없으실 것 같은데 fair 얘는 박람회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먼저 얘를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발음까지. 리딩이랑 리스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리딩은 눈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딱 보고 이거 무슨 뜻 생각나시면 되지만 리스닝은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들었는데 내가 이거 들은 게 방금 커피 이건가 아니면 이건가 헷갈려 하시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음원은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발음까지 외우셔서 듣는 순간 커피를 마셨구나. 카피를 했구나. 요 두 개가 구분이 되셔야 비슷한 발음이랑 헷갈리지 않으셔야 리스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보시면 뒷부분에 제가 단어 학습에 한국말을 적어드렸어요. 발음에. 그래서 pediatric, 우리 아까 했었던 저희 특강 1강, 2강에 나왔던 단어죠. 이 단어를 눈으로만 P-E-D-I-A-T-R-I-C로 외우시는 건 리스닝에 연결이 절대 안 된다는 거. pediatric, 그리고 conference, 발음까지. 특히 F 발음이라든지 TH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고 길게 늘려드렸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발음을 같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굳이 꼭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좀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서를 청취해서는 추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발음 기호를 넣어드렸을 때 발음 기호를 또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발음에 익숙해지시는 게 먼저이니까 한글로라도 먼저 다 학습하시고 이 단어들이 단어가 몰라서 안 들리는 경우는 없도록 먼저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문법이요. 내가 이 문장을 봤는데 동사를 못 찾는다. 그럼 당연히 내가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똑같은 문제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었을 때 문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도록 얘는 전치사구고요. 주어고 동사고요. 목적어 있고요. 또 전치사 구 있고요. 그래서 문장 구성 요소 제대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 얘는 별표를 한 100개 쳐주고 싶은데 직독직해 연습까지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직독직해가 뭐냐면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아이를 직독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영어의 어순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대신해서 누구를 모든 우리 조직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초대하고 싶어 라는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나요? 연습밖에 없어요.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이걸 예쁜 문장으로 모든 조직자들을 대표하여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자꾸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말로 예쁘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순 그대로 대표하는구나. 근데 얘네를 대표해서 내가 초대를 하는데 너를 초대해 어디에? 이런 순서대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되게끔. 그럼 이 노력은 어떻게 하나요?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눈으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한국말로 바꾸지 말고 그냥 이렇게 덩어리 그리고 초대했구나 덩어리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 많이 읽으시고 어순에 익숙해지셔야 이게 나중에 리스닝으로도 연결이 되신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닝은 리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내가 되감기를 해서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직독직해가 안 되시면 리스닝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스크립트 확인해서 단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직독직해 연습까지 먼저 완벽하게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겠죠?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스크립트는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리지 않아요 라고 했었던 딕테이션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바로 스크립트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독해력에 문제가 많아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는데 그럼 딕테이션 훈련 할 필요가 없나요? 전 두 가지는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독해는 독해고 또 청취는 청취다. 나눠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차피 평생 우리가 모든 단어를 다 외운 상태에서 청취를 시작할 수 없죠.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듣는 연습도 함께 그리고 실제 영어 공부라고 해야 하는 언어적인 연습도 함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딕테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딕테이션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딕테이션은 받아쓰기라는 아인데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The Riverside Consumers Fair is the state's biggest event, where appliance manufacturers gather to introduce their latest and most advanced products, as well as the newest technologies to make your daily lives easier. 되게 긴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중간중간 들리는데 근데 안 들리는 부분이 더 많아 하시는 분들이 받아적기, 딕테이션 훈련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하시는 거냐면 내가 읽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건 언어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어도 찾을 수 있고 단어 뜻도 알고 그리고 문법적인 그런 구조도 다 알고 근데 청해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이게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뭔가 발음이나 억양이나 강세가 캐칭이 안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 아이들의 이 높낮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억양, 이 아이들의 연음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으시게끔 좀 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훈련법이 딕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듣고 노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난 정말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다 노트 테이킹을 하겠다 하셔도 물론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래도 필요 없는 부분들 말고 좀 더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청해를 연습해 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워크북에 딕테이션 파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혹은 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혹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진 부분들을 빈칸을 제가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받아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받아쓰기 하실 때 절대로 전체 문장을 다 받아 적으실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빈칸이 들어가 있을 건데 처음에 한 단어 듣고 쓰고 한 단어 듣고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처음 플레이를 시켜두시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웁니다. 쓰다가 지나갔다. 그러면 다음 칸을 또 채워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The Riverside Consumers Fair is the state's biggest event, where appliance manufacturers gather to introduce their latest and most advanced products, as well as the newest technologies to make your daily lives easier. 내가 들리는 부분만 daily lives easier. 일단 노트를 해두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듣습니다. The Riverside Consumers Fair is the state's biggest event, where appliance manufacturers gather to introduce their latest and most advanced products, as well as the newest technologies to make your daily lives easier. 자,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죠? 다시 듣습니다. The Riverside Consumers Fair is the state's biggest event, where appliance manufacturers gather to introduce their latest and most advanced products, as well as the newest technologies to make your daily lives easier.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적어도 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보통 한 3번, 4번 정도 듣게 되어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들리는 애들은 한 번에 그대로 채워주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하느냐? 이 훈련법의 목표 자체가 많이 들으시게끔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 아이들의 억양, 그러니까 뭐 원어민이겠죠? 원어민들의 억양, 그리고 강세, 연음에 익숙해지시기 위해서 딕테이션 연습을 뭐 적어도 하루에 제가 뭐 여러분한테 요구드리는 건 좀 높은 스탠다드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해주시면 청취력이 되게 많이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 아이들의 억양이나 뭐 리듬감이나 뭐 연음이나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쉐도잉, 연습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스크립트, 그래서 얘는 독해력 올리셔야 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스크립트는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 안 들린다. 딕테이션 통해서 저희 좀 약간 이 아이들의 억양 자체에 익숙해져야 된다. 세 번째 부분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이 쉐도잉 훈련입니다. 자, 쉐도잉이라는 애는 따라 말하는 훈련을 얘기를 하는데요. 쉐도우라는 뜻 자체가 우리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우가 하는 그 속도 그대로, 그 억양 그대로, 그 리듬감 똑같이, 연음, 뭐 발음 다 똑같이 따라 말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쉐도잉 훈련법이에요. 자, 예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But more importantly, there will be product demonstration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in your daily lives. 자, 이 문장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이 지문을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이 문장이 안 들렸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쉐도잉 훈련을 하실 거고요. 혹은 나는 전부 다 안 들려서 하시는 분들은 딕테이션 훈련을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이 안 들리는 부분을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스크립트를 보고 따라 읽으실 거예요. 간혹 이걸 가지고 스크립트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약간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보고 그대로 스피드 맞춰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이 연습을 왜 하냐면 모든 사람은 이건 뭐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거 어떤 거에 뭐가 결정해 줄 거냐면 말할 수 있는 거가 결정을 해줍니다. 자,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만 제대로 들려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정 부분, 이 연음을 모른다. 그럼 그 부분이 안 들릴 거고요. 그 부분이 안 들리면 사실상 뭐지 생각하는 순간 뒷부분이 쌩쌩쌩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리스닝 못하겠어. 포기해야겠다. 나 이거 뭐 답답해서 못하겠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잘 안 돼서 그 전체 청해를 다 집중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쉐도잉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 특정 연음 부분이라든지 특정 단어의 발음이라든지를 교정하시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문장 구조로 혹은 뭐 다른 단어들, 다른 음원에서 등장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전체 흐름을 따라가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처음에 얘를 들으면서 똑같이 한번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제대로 잘 안 되실 거예요. 돌림노래처럼 한 박자 늦게 시작하셔도 상관없고요. 혹은 나랑 동시에 음원이랑 가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되는 부분만 But more importantly, There will be product demonstration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in your daily life. 자, 여기에서 내가 따라갈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따라갈 수 없었던 부분도 있죠. 처음 말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된다 싶었는데 여기서 발음이 잘 안 된다거나 혹은 이 부분 너무 빨랐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제 되감기로 그 부분만 5번에서 10번 정도 빠르게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가려고 연습하다 보면 되게 짜증나고 뭔가 막 자괴감이 들고 왜 나의 혀는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 먼저 해결하고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그리고 앞에까지 이어서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But more importantly, There will be product demonstration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in your daily lives. 자, 방금 여기 좀 느렸죠? 다시 갑니다.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통 L 2개 있는 부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여기 워낙 빨라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처음 따라했을 때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5번에서 10번 반복, 그리고 다시 이어서. 자, in your daily lives 다시 갑니다. But more importantly, There will be product demonstrations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having state-of-the-art products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in your daily lives.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세 들어가는 것까지. 그래서 발음, 연음, 그리고 강세. 이 세 가지 전부 다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스피드랑 똑같이요. 조금 더 뭐 느리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느리게라도 해봐야겠다. 그걸로 이제 만족감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듣게 되는 음원의 스피드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그 스피드 음원,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음원을 들으셨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흐름에 맞춰서 그랬구나 라고 이게 머릿속에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노트테이킹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뭔가 좀 너무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쉐도잉 연습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청해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될 거다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희 근본적인 청취력 향상하시는 방법을 저희 마지막 3강에서 다뤄드렸는데 기본적으로 3가지로 단계를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스크립트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립트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안 들리는 부분이 많다. 세 번째는 나는 전체적으로 안 들리는 건 아니고 한 뭐 10문장 중에서 한두 문장 정도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 청해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 독해력을 먼저 향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해력은 일단 첫 번째 단어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당연히 다 찾아보셔야 됐고요. 이때 뭐도 중요했어요? 발음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청해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문법. 당연히 읽었을 때 문장 구조 정확하게 보이셔야 들었을 때 그 문장 구조. 그리고 이게 청해까지 연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뒤로 내가 영어의 어순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가가 청해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나 읽을 땐 다 돼요. 독해력에 문제 없어요.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딕테이션 훈련. 얘는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다 완벽하게 첫 번째에 끝내실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으시라고 하시는 훈련법이기 때문에 얘를 빈칸을 채우실 때 들리는 부분들 먼저 그리고 또 그 다음 덮어서 최대한 10회까지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 빈칸을 채워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적인 억양, 뭐라고 하죠? 리듬 이런 거에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다. 마지막 부분적으로 들리지 않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특정 부분의 연음이 해결이 안 되셨거나 특정 단어 혹은 이렇게 이어졌을 때 연결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연음 부분, 우리 아까 봤었던 부분에서는 뭐였죠? In your daily lives 이 부분이랑 producing state-of-the-art products 이 부분들. 그래서 분명히 봤을 땐 알겠는데 나 이거 들었을 때 모르겠어. 연음 부분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쉐도잉 훈련. 내가 그 스피드로 그리고 그 발음으로 그 연음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만 그 부분이 들린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이 3가지 중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체킹 먼저 해보시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하고 훈련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청해력이 향상이 되고 그게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청해 점수가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KT였습니다.